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6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열렸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노예 해방의 날로 열리지 않아서 오늘 우리 오석 대리 함께 출연해서 한국 시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노예 해방일 날 이성준 대표님, 우리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 생겼더라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노예 해방일로 휴장 어제 있는데 어떤 혹시 뉴스 있나요? 예, 간단하게 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랑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만났다. 그래서 회동 내용 이런 것들 뉴스 기사를 참고를 해서 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인데 뭐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그 IRA 법안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총평을 해보자면 조금 미중 그 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제 오후에 약 한 35분 정도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 1번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시진핑 주석이 앉아 있고 왼쪽에 이제 블링컨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앉아 있는데 뭐 뉴스 기사들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딱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중국 예. 관료들은.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5분 정도 동안 회동을 했고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서 회동이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이런 균열들이 완화되었지만 마찰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디리스킹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회동 내용부터 보시면은 시진핑 주석이 뭐 중미 양국 공존의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만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중국의 권익, 특히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킬 경우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중국 측의 대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게 네. 이게 달러 패권인 건지 무슨 패권인 건지.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블링컨 장관은 이제 미중 양국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양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히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을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의 미국의 이런 유화적인 약간 그 친화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약간 디커플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할 것임을 좀 시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디커플링이라고 하면 약간 분리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전략은 경쟁 그리고 적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번에 디리스킹은 압박의 강도가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미국과 중국이 유지를 하면서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미국 계속 유지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진 2번에 이제 블링컨 장관 기자회견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네.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게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뭐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미중 양국 모두 양국 관계를 안정화할 필요에 동의했으며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중 갈등 우려감이 좀 완화된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좀 친화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회담이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같이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또 예. 밑에서만 얘기하고 형식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에 지금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회동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한 회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최근에 누구죠? 정광훈 대표가 주식시장의 역사는 뭐 반드시 반복된다 이 책이 나왔었는데 이 회동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트럼프 때도 그랬어요. 예. 트럼프 때도 처음에는 취임하고 나서 2017년, 18년까지 굉장히 중국에다가 관세 폭탄을 두 번인가 했다가 2019년 11월인가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선가 트럼프랑 시진핑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이런 화해 제스처를 하고 결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전까지 갈등 구도를 가져가다가 2019년 하반기에 금리도 인하 3번 하고 또 미중 갈등도 화해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시진핑 트럼프 회동 뭐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장이 2019년 하반기하고 2020년 초까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S&P 500이 2019년대 28% 이상이 올라가면서 아주 장대 양봉으로 이제 장이 끝났는데 보니까 거의 똑같은 작전이네요. 보니까 이 19년 11월에도 맞죠? 예, 11월에. 그렇습니다. 네. 예. 무역 합의 이때도 연내 성사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또 악수하고 있는 바이든하고 그죠? 예. 악수하고 있죠. 예. 요 악수하는 거는 잠깐만요. 이게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네. 한번 악수를 했고 예. 저 때만 하더라도 좀 떨떠름하게 요거는 지금 바이든인가요? 트럼프인가요? 트럼프 때입니다. 네, 트럼프 때입니다. 네. 했고 19년도 6월입니다. 그리고 11월쯤에 전격적으로 좀 합의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힘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도 분위기가 비슷한 분위기네요. 이러면서 약간 바이든 입장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이렇게 한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먼저 얘기하고 조만간 고위급 회담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에 대선인 거죠. 그러면 올 연말이나 비슷하게 합의를 하면서 뭐 화해 모드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스테리는 일단 어제 시장 정리 좀 간단하게 해보고 그러고 나서 국내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0.6%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좀 하락 전환을 했는데 한미일 증시 동조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민감주와 수주산업 테마주는 상승하면서 좀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많았고요. 조선이나 방산, 건설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약 2조 원 규모 매각설 영향에 한 4% 이상 급락을 했고요. 한 2% LG엔솔 시가총액 한 2%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각설이에요? 매각한다고 건 합니다. 아니에요?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그 네. 외국계 투자회사들한테 2조 원 가량 매각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래소 기준 외국인 현물단에서 3,600억 원 가량 매도했고요. 선물에서는 1,600억 원 가량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강했던 업종으로는 에너지 화학이나 건설, 경기소비재, 방송통신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약세를 보였던 업종으로는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나 그리고 미디어 엔터, 정보기술 섹터는 약세 보였습니다.
네, 특징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었는데 전일 17%가량 급등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6%가량 상승했는데 현대 로템이나 LIG 넥선도 4, 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순방에 따른 뭐 수주 기대감도 반영이 일부 됐던 것 같습니다. 옆에 IBK 이상현 연구위원님 리포트 자료가 있었는데 최근 23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9조 원, 영업이익 2,285억 원으로 매출액과 이익 모두 YOY로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약 12%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디펜스 부분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폴란드양 개필러 물량이 반영이 되고 한화의 방산 부분이 편입되면서 디펜스 부분의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각각 16% 그리고 21%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도 102%, 77%를 각각 차지했다고 하는데 2분기 예상 실적 추정도 해주셨습니다. 매출액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6.5% 수준으로 컨센서스의 대처로 좀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에어로 부분은 2분기에도 항공산업 회복세에 따라 LTA 매출 그리고 GTF 엔진 인도 대수 증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LTA와 군수사업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GTF 엔진 인도 증가에 따라 비용 반영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고요. 디펜스 부분은 1분기 폴란드양 개필러 물량 인식 등으로 마진율은 높았는데 2분기에는 다소 노멀라이즈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FA50 엔진 납품이 반영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폴란드양 K9 천무의 매출 인식이 늘어나면서 다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갭필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차트 분석할 때 갭필링, 갭을 메우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갭필러 물량이 반영되고 혹시 뭔지 아세요? 저 방산 쪽은 자세히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개필러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방열 소재 액체 상태 K2 그- 갭. 네. 정님 말씀대로 갭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네. 그 구형 그 무기를 신형 무기로 이렇게 메운다는 그런 취지에서 특정한 아이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신규 전차 예를 들면 구형 전차를 신규 전차로 빠르게 대체한다 이런 취지에서 쓰는 용어.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는 이유가 저도 이 영업이익률 보면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4Q와 1Q 영업이익률이 16.3에서 21%로 두 자릿수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 그죠? 이 영업이익 비중도 여기에서 뭐 77%니까 우리가 이 방산은 우리나라 국방부로 이제 방산을 할 때는 사실 마진은 별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 예, 그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폴란드에다가 이렇게 수출했을 때 수익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런 부분이 빵 나오니까 야 돈이 되네, 뭐 돈 많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아마 좀 올란 것 같고 나중에 2분기에는 이 노멀라이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진율이 다시 좀 하향화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반영을 했네요. 어제 또 대형주들이 다 쉬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1, 2, 3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죠?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까지. 엔솔은 저기 LG 화학에서 아까 2조 원 정도 판다고 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왜 저렇게 떨어졌어요? 3.5%는 어제 장중에 한 4%도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외국계에서 좀 주가에 대해 좀 비싸다라는 리포트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3,895 이게 389억입니다. 389. 뭐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네요. 네, 많이 안 팔았습니다.
했고 LG엔솔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어제 한 1,800억 정도. 네. 1,800억 팔았고 기관도 팔았네요. 기관도 매도 1위가 1,300억 LG엔솔이고 하이닉스도 기관이 똑같이 팔았네요. 370억 이 정도 팔았고 반면에 기관 순매수 1등은 LG화학이다, 그죠? 네. 사실 LG화학에 굉장히 친한 LG화학 그 IR이나 그 경영진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계속 얘기나 하긴 했었거든요. LG엔솔의 지분을 처분을 해서 뭐 82% 왜 들고 있냐. 예, 한 30% 처분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LG화학 투자에 더 쓰든지 LG화학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2조 매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SM 전일 한 1%가량 상승 마감했는데 챔백시 갈등이 지지난주쯤에 나오면서 10만원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주가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관련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일단 일단락 됐다는 내용이고요. 백현과 시우민 그리고 첸의 소속사 SM엔터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 멤버들과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M은 당사와 아티스트 3위는 아티스트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엑소 활동을 더 활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하고요. 상호 대등하게 협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측이 이번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제3의 외부 세력 개입은 오해였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챔백씨가 뭐예요? 그 엑소 멤버 중에 백현, 시우민, 첸 이렇게 좀 보컬이 탄탄한 그런 멤버들인데, 이니셜로. 네네. 첸, 백현, 시우민.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 엑소에서 백현 나가면 어떡하냐, 노래 누가 부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뭔가 노이즈가 있었었네요. 네,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네. 농심도 어제 6% 빠진 거 보니까 농심도 올해 들어와서 계속 강했던 주식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강했던 주식이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거네요. 이슈도 있긴 했는데 뭐 네. 농심, 삼양라면, 오리온 다 좀 4~5% 이상 급락을 했는데 올해 워낙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52주 신고가에도 계속 이름 올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옆에 이슈 보시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라면값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고요. 갑작스러운 추 부총리의 발언에 좀 업계 쪽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지난해 9월, 10월 라면값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현재 국제 밀가격이 1년 전보다 약 50% 내려갔으며 기업들이 밀가격 하락에 맞춰 적정하게 판매가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난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같은 품목은 시장에서 업체와 소비자 가격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비자 단체에서 좀 적극 나서 견제하고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라고도 덧붙였고요. 오리온이나 삼양 쪽에서는 아직 가격 인하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의 다각도로 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물가 올랐다고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원유 가격, 뭐 배송비 이런 거 해서 처음에는 가격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안 내려요, 그죠? 안 내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을 추경호 부총리께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네요. 그럼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농심하고 오리온의 수출 비중을 봐야 되겠다, 그죠? 네. 가격을 인하해도 한 6%, 5% 인하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내수 가격을 5% 인하해도 최근에 농심이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수출이 잘 돼서 네. 그죠?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이 물가 공포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초고가 시장, 초저가 시장 이렇게 양극화된 시장만 호황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라면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예. 얘기 들었죠? 네. 예, 우리나라 라면 뭐 7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하나에. 더 천- 1,200원? 1,300원? 700원은 아, 그래요? 육개장이 1,000원이 넘습니다. 아, 내가 항상 제일 싼 거 골라서 하다 보니까 5개 한 행사 뭐 두 개 끼어져 있고 그러면 아 요거 하나에 한 750원 하구나 뭐 요런 맨날 계산했는데 그냥 하나 사면 1,000원 넘어요? 그냥 낮게 사면 1,000원 넘더라고요. 그때 네. 1,300원 정도 할 겁니다. 얼마? 1,300원? 1,300원? 이 정도 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 식당에서 분식점에서 라면 한 4,000, 5,000원 받는 게 라면값 자체가 많이 올랐네요. 예. 거기다가 계란 넣어주니까 그죠? 파송송 계란 파송송까지 넣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계란 하나 넣고 이렇게 끓이면 스팸 좀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65% 올랐었잖아요. 그죠? 60% 오르고 빠졌고 농심 이런 것들이 다 울고 싶은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뺨 한 대 딱 때려줬네요. 그러니까 크게 전체적인 시장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 6월 시장을 조정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세린메이 왜 세린메이인가? 그게 6월 시장이 다우지수도 12개월 중에 제일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 12개월 중에 12등인가 뭐 그렇고 코스피도 10등인가 뭐 그럴 거예요. 10년 기준으로는 거의 12등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헤지펀드들이 6월 말 결산이 많아서 팔아야 되는데 많이 먹은 거 팔겠죠. 아무래도 이익을 확정시키니까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52주 신고가 종목에 어제 조선 쪽이나 방산 그리고 CS윈드 같은 친환경 쪽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코스피에서 한국조선해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CS윈드, 영원무역 그리고 건설 쪽도 있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등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미지오, 실리콘2, 그리고 PSK홀딩스, 태용 등의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시니까 이게 약한 장이 아닌 게 어떤 분들은 미국 시장 그 빅테크에 네. 지금 전체적인 상승에서 기여하는 비율이었나요? 한 26%?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20% 중후반대가 됩니다. 중후반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시장이 약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주도주들이 쉴 때 주도주가 빠지면서 다른 주변주들이 더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약세장의 현상인데 최근에는 주도주가 조금 쉰다 싶으면 그죠? 코스닥이 네. 확 올라오고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참 세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제는 어제죠 방산주 조선. 조선 건설도 막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시장 모습이 상당히 나쁘지 않고 지금 여기 보이듯이 52주 신고가 보면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캔슬림의 그 커브 위더 홀더 만드는 핸들 만드는 그런 차트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52주 신고가 왜 안 하냐. 그런 댓글로 그 52주 신고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만간에 다시 또 좀 할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해서 우리가 커버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예. 올랐어요. 3월달인가 4월달에 이수페타시스도 했었거든요. 한미반도체도 했었고 뭐 오리온도 했었고. 그렇네요. 뭐 TC시스트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했었고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조만간에 저희 인턴 프로들하고 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조만간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